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채널의 윌스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쇼핑몰을 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쇼핑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우선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나이트 웨이터로 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나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나이 먹고 계속 할 수는 없기에 제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옷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건 옷밖에 없어서 정말 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옷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도 열정과 노력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쇼핑몰 창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쇼핑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나시면 스토어팜과 자사몰 이 두 가지의 플랫폼 중 어떤 걸 선택하셔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자사몰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스토어팜을 운영해 봤는데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로직도 로직이지만 굉장히 가격 경쟁이 심해요. 내가 힘들게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다른 사이트들보다 가격이 1000원이라도 비싸다면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자사몰을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자사몰에는 고도몰과 카페24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24를 쓰고 있으니까 카페24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카페24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십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난 뒤에는 도메인을 구입을 하시면 돼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메인 구매가 완료가 되시면 이제 카페24에 디자인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셔서 스킨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스킨이 뭐냐면 전반적인 웹사이트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수많은 스킨을 써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옷들과 이 스킨의 이제 느낌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성적인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킨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진도 잘 보이고 구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킨들을 구매하셔서 웹사이트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킨을 구매하시면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결제 관련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제 관련 부분은 개인적으로 피지사, 그리고 핸드폰 결제, 그리고 네이버페이 이렇게 3개는 꼭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끝나셨으면 택배사 선정을 하셔야겠죠. 수많은 택배사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친절하시기도 하시고 배송이 너무 늦지도 않으시고 되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저는 CJ 대한통운을 조금 선호해 드리긴 합니다. 택배사를 선정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사무실 계약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이 없는 월 30만원짜리 히터도 없고 정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한 8평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진짜 여름에 우통 먹고 사진 찍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일단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이면 집, 뭐 작은 사무실이면 작은 사무실, 배송 나갈 수 있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의 사무실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실까지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사입을 하러 가셔야겠죠. 옷이 있어야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크게 5군데로 나뉘어요. 크게 남성복은 그래서 APM, 뉴존, 베포스트, 평화시장, 남평화 이렇게 나뉘는데 A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그만큼 옷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뉴존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의 단가들로 괜찮은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 베포스트와 남평화 저렴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리담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쪽 상가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꿀팁 평화시장. 여기는 액세서리류가 굉장히 많고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하기도 해요. 액세서리를 보시는 분들은 꼭 평화시장을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터 샘플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샘플과 사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샘플이라는 게 있는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전부 올 사입이었어요. 그래서 재고는 재고대로 남고 진짜 판매가 안 되면 제가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초반에는 샘플 요청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용어로 깔 그리고 고미 이렇게 크게 2가지 용어로 나뉘는데요. 깔은 컬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셔츠가 컬러별로 3컬러가 있고 사이즈별로 M 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형님 이거 깔별로 한 곰이 다 주세요 하면 그 셔츠를 3컬러 다 전 사이즈를 달라는 소리거든요. 원하시는 상품의 사입이 끝나면 그 후에 이제 샘플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형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사입을 할 테니 바지 한 품목만 저희 샘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도매에 계신 남성복 사장님들이 대부분은 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저희도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사입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가들을 도시면서 상품들을 사입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또 사무실로 가져가느냐예요. 보통 자가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로 많이 실어서 가시겠죠. 하지만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입삼촌이라는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사입삼촌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사입한 상품들을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사입삼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정말 시장을 매일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진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된 상품을 가지러 동대문까지 또 갔어요. 근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입삼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입삼촌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도매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소개를 받아도 되고요. 웹사이트에 동대문 사입삼촌이라고 치시면 되게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입삼촌 분들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미팅을 해보시고 전화를 하셔서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사입삼촌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입 과정이 끝나면 촬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촬영 팁! 촬영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야외 촬영과 실내 촬영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선택권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떠한 옷을 판매할지에 대해서 조금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컷이라든지 실내 촬영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저희같이 쇼핑몰을 하는 분들은 야외 촬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사실 야외 촬영이 색감이라든지 생동감 그리고 예쁜 공간 이런 지루하지 않은 컷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외 촬영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야외 촬영이라는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옷을 갈아입는 데 있어서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귀찮고 이게 하기 싫어서 야외 촬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일과 많은 옷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찍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스튜디오에서 최대한 많은 컷들을 찍어요.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상품 업데이트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맞고 틀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로 어떻게 고객분들한테 내 상품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셔서 야외 촬영이면 야외 촬영, 스튜디오 촬영이면 스튜디오 촬영,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세 컷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 상세 컷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촬영과 DSLR 촬영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DSLR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상품 상세는 DSLR로 찍는 편이에요. DSLR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DSLR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같이 쇼핑몰 상품 상세 컷은 사실 DSLR이 정말 좋지 않아도 돼요. 네, 어느 정도 기본 번들 렌즈와 바디만 있으면 충분히 상세 컷이 연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사지 마시고 꼭 잘 알아보셔서 그냥 중저가의 DSLR을 구매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DSLR 말고도 이제 조명이 필요하겠죠. 조명 같은 경우에 저는 포맥스 제품을 조금 추천해 드려요. 제가 저렴한 제품부터 정말 조명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고장도 빨리 나고요.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포맥스로 갈아타면서 고장이 나도 AS가 빠르고 사실 고장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구매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맥스 조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제품 사진을 촬영하실 때 카키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아마 카메라에 정말 안 담기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카메라에. 저 같은 경우에 카키 컬러를 정말 카메라에 똑같이 담으려고 밤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노가다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 싶으면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준비까지 끝났으면 이제 마케팅. 네, 마케팅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저희가 아무리 예쁜 옷과 좋은 옷을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들 저희 사이트를 모르고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상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이것은 마케팅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을 온라인에 접목시켜라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이 출신이다 보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맨땅에 거의 헤딩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고객분이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윌스원입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받으신 옷은 어땠고 포장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피드백 주시면 다음 구매 시에는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배송을 나가고 조금 더 좋은 옷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시나 먹히더라고요. 네, 먹힙니다. 손편지를 썬다거나 패킹을 예쁘게 해서 보낸다거나, 그래서 사후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에는 그렇게 잡고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케팅과 뭐 네이버 광고, 그리고 구글 광고, 뭐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플랫폼 모두 광고를 써봤는데요. 효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완벽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마케팅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의 10%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확실한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주변 마케터 분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렇게 10%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마케팅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클릭당 비용을 좀 많이 낮은 편이고, 로아스라 그래서 저희가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네이버와 구글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고 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일단 광고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기 있죠? 이 홍보하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홍보하기, 여기는 홍보하기. 근데 이 홍보하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이게 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홍보하기 해서 돈하고 광고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물론 보시면 접속자 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냥 바닥에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 중에서도 참여 광고가 있고 도달 광고가 있고 뭐 전환을 일으키는 구매 전환 광고가 있고 리타게팅 광고가 있고 이렇게 광고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홍보하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그런 설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에 있어서는 연령층과 타겟층 그리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AI가 이러한 로직을 다 걸러내요. 네, 걸러내서 광고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게 세분화해서 타겟을 설정을 해서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뭐 여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뭐 그런 설정을 단 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나한테 광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광고거든요. 대행사에 맡기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진짜 돈을 버렸습니다. 완전 진짜 그러한 실수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저희는 그냥 촬영과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무조건 마케팅 쪽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행사를 잘 알아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대행사를 선택하신 후에 초반에는 뭐 하루에 10,000원, 뭐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광고비를 계속 올리면서 사이트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짤막하게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쇼핑몰이건 사업이건 정말 꾸준함과 지속력만 있다면 정말 망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쇼핑몰을 창업하고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 쇼핑몰을 하고 한 3번은 실패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니까 퍼포먼스들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쌓여서 꼭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시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단순해요. 저는 유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힘든 스타일입니다. 노력과 그 꾸준함 그리고 지속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쇼핑몰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상타치는 갈 수 있는 쇼핑몰이 될 수 있을 거라 굳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화는 제가 오랜만에 또 동대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동대문 사입하러 가기 편을 찍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 코로나 동대문 시장 파악에 대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